쌩쌩 뛰어놀던 반려견이 기운이 없고 식욕을 잃는다면 겉으로 보기엔 컨디션 저하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병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TV동물병원, 오늘은 반려견의 몸속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에반스 증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루 온종일을 함께 보내는 반려견이 어딘가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몸에 멍이 들어있고 식욕이 떨어져서 사료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데 병원에 가도 검사 결과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면 어떨까요? 평소와 다른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TV 동물병원, 오늘은 반려견의 복합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쿠싱 증후군과 만성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반려견 코코인데요. 최근 또 다른 문제로 응급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코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우리 코코 너무너무 갈색 강아지 너무 귀여운 푸들인데 왜 병원에 오게 된 건가요? 다른 날이랑 다르게 밥도 좀 적게 먹고요. 그냥 기운도 좀 없고, 그리고 귀를 봤는데 귀가 너무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병원 왔어요. 그러면 창백해져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좀 어떤 진단을 받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용혈성 빈혈 증상 같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적혈구랑 그 해소판이랑 같이 다 깨져가지고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위험하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제 가족이니까. 네. 그렇죠. 되게 참담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 네. 진짜 그랬어요. 적혈구와 혈소판이 동시에 파괴되는 희귀 자가 면역 질환 에반스 증후군에 대해 여재승 수의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자, 몸무게 보니까 저번 대진에서는 그쵸 10.35, 오늘은 10.6, 10.65 요 사이 정도 나왔는데 밥은 잘 먹었어요? 밥 잘 먹고 구토설사는 없었고. 그런 건 없어요. 어때요? 뭐 활동하는 게 뭐 기운이 좀 없어 보인다든지. 기운이 있는 편인데 그 간 수치 때문에 조금 자기는 많이 자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거는 괜찮아요. 저 사진은 지금 코코의 어떤 상태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면역이 혈소판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지혈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혈소판의 숫자보다 적어지게 되니까 쉬운 자국에도 멍이 들고 그쪽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에반스 신드롬과 관련돼 있는 합병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적혈구를 공격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빈혈. 네. 근데 그 빈혈이 진행이 되면 저산소증 상태로 여러 장기에 다발성 기능 이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혈소판을 공격하는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거는 지혈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심한 출혈 경향. 근데 그 출혈 경향이 어느 위치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네. 심각도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코코는 일단 처음 진단 내린 이후에 여러 번의 고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회에 걸친 혈액 수혈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수혈과 그리고 5번의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지속적인 면역화합제 복약을 통해서 현재는 혈소판 수치와 빈혈 수치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증후군은 코코처럼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전신성 혼반성 루푸스나 면역 결핍 질환, 림프종, 백혈병 등의 혈액암과 같은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발병되기도 합니다. 보통 중대형견에서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급성 발병하며 빈혈과 출혈이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검사와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신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혈색과 잇몸 점막의 창백한 정도를 확인하고 신체 전반에 걸쳐 출혈의 흔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치아를 만져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혀 색깔이라든지 잇몸 색깔의 충혈된 정도랑 네.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나서 충혈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혈액 검사를 위한 체열을 한 뒤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 의료기기인 혈관 카테터를 장착하는데요. 혈관 안에 작은 관을 설치해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보통 수치는 어느 정도 나와야 좀 좋은 건가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수치 두 가지가 빈혈 수치하고 혈소판 수치거든요. 근데 코코는 이전에 검사에서는 39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좀 저도 좀 기대가 되고 그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코는 쿠싱 증후군이라는 기저 질환이 있는 만큼 엑스레이 촬영과 복부 초음파를 통해 몸에 변화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손상된 면역 체계를 조절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줄기세포 치료도 진행하는데요. 요게 줄기세포 주사를 저희가 연구실에서 직접 줄기세포 배양을 한 후에 오늘 코코 몸무게 체중에 맞춰서 준비해온 주사제거든요. 줄기세포 치료는 기존 면역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대안 치료로 사용된다는데요. 그 주사가 좀 온몸을 좀 순화하면서 자기 자리에 잘 찾아가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수액 후 처치를 하거든요. 수액 치료를 받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는 장기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작은 몸으로도 씩씩하게 치료를 잘 받는 우리 코코도 얼른 나았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코코는 이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검사들은 다 진행을 했고 지금 면역 매개로 적혈구랑 혈소판을 공격하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빈혈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지금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적혈구 비율 수치가 20 이하이면 위험한 상황이고 혈소판 수치가 50 이하이면 지혈이 어렵다는데 코코는 약물과 줄기세포 치료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40대 진입했습니다. 41.3. 네. 그리고 혈소판 수치는 저번에 750, 이번에도 748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했고 우리가 진단 내릴 때 요거 현미경 검사를 했었어요. 피를 이 생리식염수랑 희석을 해가지고 응집 반응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이전에는 이렇게 적혈구들끼리 땡땡 뭉쳐서 보이는 응집 반응들이 관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 없이 응집 반응 없는 형태로 관찰이 됐어요. 쿠싱 증후군이 있는 코코는 스테로이드 사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면역 억압제와 간 보호제, 위산 중화제를 조제해 처방합니다. 오늘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일단 스테로이드 용량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었고 우리가 약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력이 평소 기력 대비 70%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점막이 좀 창백해 보인다거나 하면 그때는 재진일 전이라도 병원에 전화하고 내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스테로이드? 아침 야간에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약 먹이지 마시고 밥 먹고 나서 지금 하시듯이 그렇게 먹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정세를 보여 약물 용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코코. 약도 잘 먹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코코도 보호자도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코코야, 이젠 아프지 말고 건강하렴. 에반스 증후군과 싸우는 반려견에게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보호자의 마음입니다. 단순한 피로나 작은 멍도 아이가 보내는 SOS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작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빈혈과 출혈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질환 에반스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TV 동물병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